청년 보좌 역할 이제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벌써 3주가 됐나요? 참 빠르네. 며칠이었더라? 그 일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 간 게. 어떻게 일 해보니까 좀 할만합니까? 우리 박민영 보좌역 누구시죠? 여기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책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책본부 어떤 일 하고 있습니까? 저희 1월 1일 날 윤석열 공약 읽기 네네. 저희 오프닝 행사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 정책팀에서 그 행사 진행했었고요. 아, 그랬구나. 네, 지금 국민 공약도 개발해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책본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 보좌들이 아주 맹활약하고 있다고 그랬다. 그리고 우리 윤희진 보좌역은 어디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메시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하고 있습니까? 후보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일정이던데 반영될 메시지를 조금 써보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예, 할만해요? 재밌어요? 예 재미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으면 더 같이 일하는 팀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예. 한 분만 더 물어보시죠. 그리고 오철환 부자역은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정책본부에. 정책본부에서 주로 어떤 일? 저도 박민영 보좌하고 같이 국민공약 제안받는 정책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정책본부 본부장하고 정책본부에 좀 팀원들을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자문 교수나 우리 전문가 그룹에서 오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약을 추출해낼 때 뭐를 추출할지, 어떤 이슈를 잡을지, 그거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하는 거를 청년들한테 먼저 맡기고 검토를 좀 받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하여튼 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2030에 대해서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2030에 표심을 잡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회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아주 마음에 드는 직장이든 그렇지 않은 직장이든 직업이든 간에 어느 정도 이제 딱 자리가 잡혀버리면은 그거는 보수화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그 길로 쭉 가. 일단 다른 것을 한눈에 잘 안 팔게 돼 있고요. 남의 생활에 크게 이제 관심 갖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성취를 이룰 것인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들과 나는 뭐가 다른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잘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 세대는 아직 사회의 어떤 분야에 진출을 했더라도 초기이고, 또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는, 현재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곳으로 한번 바꿔보려는 생각, 이런, 아직 뭐든지 이렇게 변동의 여지가 많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대해서 또 남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공적인 일 또 정부가 한 처사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같은 세대들과 서로 공유해 가면서 갖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원래. 그리고 지금 2030 세대들이
뭐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도 가장 많이 했고, 그러니까 과거 그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는데 사회가 이렇게 저성장에 빠지면서 기회가 많이 안 생긴 부분이 있고, 이래서 우리 2030, 또 특히 30대 청년들의 그 세상을 보는 이 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고,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를 넓게 본다는 거지. 자기 그 일과 자기 직장, 자기의 개발, 가족의 문제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더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좀 가슴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 파이팅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 정책본부 그리고 아까도 메시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민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메시지도 우리 청년들이 검토하는 것이 경험이 많고 이쪽에서 오랜 세월 일했던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판단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오늘 이 자리는 하여튼 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얘기를 하여튼 제가 오늘 좀 더 많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우리 서울 소통본부에서 주관한 청년 간담회 행사 관련한 그 얘기들을 제가 어제 밤에 좀 보고를 받고 다른 것보다 어쨌든 이게 그 전체 선거대책기구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 또 청년 여러분께 아주 깊이 좀 사과드리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한 게 많았다. 그래서 또 우리 청년 본부에 있는 우리 그 선대기구 안에 그 청년 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강력한 그 대응을 좀 요청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는 좀 할 수 있는 처분을 다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많이 듣겠습니다. 우리 어디 사무총장님도 뭐 여기 계시나? 네, 여기 계시고요. 사무총장 거기 계시네. 네네. 지금 권현세 총장님께서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가 들어온 자리지 얘기하러 온 자리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오늘 후보님께 우왕 정치만 드시고 오시라는 얘기를 깜빡했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 뭐 후보님 이 담대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쓴소리 하셔도 잘 소화하고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들 가감 없이 쓴소리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오늘 간담회는 옳은소리 유튜브와 언론사에서 생중계하고 있는 만큼 청년 보좌역들의 그 후보의 정권 교체 의지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후보님께서는 우리 청년 보좌역들 그리고 청년 실무자들의 쓴소리 그리고 거침없는 그런 발언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권현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오늘 길게 많이 들어주신 다음에 마무리 발언으로 그에 대한 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보좌역께서는 손을 들고 간단한 자기소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손 드신 여기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호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사실 말하는 게 후보님이나 여러분들이 들으실 적에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다 후보님과 선거 승리를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굴곡진 현대사를 겪었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불과 5년 만에 한국전쟁이 벌어졌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만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부모 세대이자 후보님의 아버님 세대들께서는 당신들의 가난을 자식들에게만큼은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일하셨고 산업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이자 후보님의 세대는 피루탄 가스를 마셔가며 독재에 항거했고 위대한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임무는 무엇인가? 저는 단언컨대 앞선 세대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 지난 5년간의 폭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신화를 송두리째 뽑아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 불리는 경제정책은 국가 부문의 팽창을 낳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경제적 가치들을 근본째 휘둘러 놨습니다. 대북 굴욕외교는 아무런 원칙도 없었고 오히려 전 세계로부터 온갖 힐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회를 갈라치는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분열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법의 원칙, 공정의 가치는 통째로 훼손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정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암울한 전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후보님, 대한민국이 더 암울한 미래, 잿빛으로 가득한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후대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이재명 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소득 5만 불 시대, 대한민국의 5대 강국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번 선거 우리가 기록적인 패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님이 먼저 선점해야 될 가치, 국민의힘이 먼저 국민께 알렸어야 되는 정책적 아젠다가 이재명 지사에게 통째로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후보님, 공정과 정의, 원칙 같은 추상적 가치를 외치실 때가 아닙니다. 그러한 가치들이 이미 후보님이 살아오신 발자취로 국민들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외치셔야 될 가치는 이제 뭐냐? 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나라를 만들겠다.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 어떠한 대한민국,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합니다. 앞선 세대가 피와 땀으로 만든 이 나라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서 우리 후세대한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치중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것보다도 더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국가부채 말씀을 좀 자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은 결국 저희 청년들이고 미래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높지 않다면서 국가 확장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더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봄에 국제통화기금은 대한민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위험한 수준에 있고 이대로 간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재정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단순히 국가부채가 경제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 그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들을 후보님께서 적극적으로 국민께 알려야 반드시 그래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국민 모두를 바라보고 정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고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 정치권과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이 나라를 보전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미래가
미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청년 문제에만 집중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라는 각오를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엄청납니다. 윗세대로부터 받은 대한민국,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더 위대하게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러한 가치, 이러한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의지를 보이셔서 기성세대로 하여금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희망의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셔야 됩니다. 남은 60일 동안 이러한 것들을 중점을 두시면서 선거 활동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고 국민들께 신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주 청년보좌님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순서부터 조금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더 기회를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손들었던 신다나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청년 신다나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부동산 폭등, 안보 문제, 포퓰리즘 등으로 인해 마음 편히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잘 수도 없으며 미래를 위한 꿈을 꿀 수도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려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청년들이 성실하게만 산다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희망의 사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이 잘린 사다리마저 불태워버릴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기길 바라며 윤석열 후보님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2030 청년들은 학창시절 전교조의 좌편향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왔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심 쓰듯 남발하는 기본소득, 청년주택과 같은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공짜가 아닌 것도 우리 2030 청년들이 모두 갚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우리 2030 청년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나라,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나라, 존중받아 마땅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윤석열 후보님으로 탈바꿈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승용 보좌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승용 보좌관은 아시다시피 어제 있었던 소통본부 그 사안 때문에 많은 실망을 하고 청년보좌관을 사퇴했던 분인데요. 오늘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그 후보의 진정성을 느껴보겠다고 와주셨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제로 이제 청년보좌역을 사퇴했기 때문에 이제는 청년보좌역이 아닌 일반인 청년 곽승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기가 문재인 정부나 좌파 정권을 이렇게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조금 줄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후보님이 당선될 수 있는지만 얘기를 하셔야 다른 분들도 다 발언을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제 사건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제 회의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려면 회의 참가 코드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그 코드가 유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출돼서 일반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 근데 이제 그 코드를 제가 뿌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년보좌 누구도 그 회의 진행 전까지 아무도 그 회의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 코드를 미리 어떤 청년들한테만 뿌려놨다는 거 그 자체가 문제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누구나 들어와서 발언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어떤 청년들만 특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코드를 뿌려놓고 그 사람들 얘기만 듣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밖에서 볼 때는 쇼하는구나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최대한 지양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사퇴한 이유는, 처음에 보좌역에 지원했을 때는 그래도 2030 청년들의 지지를 다시 국민의힘으로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사퇴하게 된 원인은 이제 그동안 1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과연 내가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면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는 그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지금 밖에서 이준석 당대표 탄핵하라고 지금 저렇게 시위도 하고 있고, 오늘 탄핵안 뭐 그 결의안이 이제 뭐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선거를 지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 당에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을 내팽개치고서는 선거를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까 후보님이 그걸 가서 말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알려주시고, 이준석 대표랑 긴밀하게 협력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행사 갈 때 항상 같이 다니시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타겟팅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2030 세대, 이 친구들을 타겟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타겟팅하려면 그 친구들 목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추천드리는 게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두 군데를 추천을 드려요. 하나는 FM 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30 남초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곳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랑 그 다음에 청년의 꿈이라고 홍준표 지지자 그룹이 모여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두 군데에 직접 가셔서 보시면은 이들이 왜 국민의힘은 지지하는데 후보님은 지지하지 않는지, 그 이유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셔서, 저희 흔히 눈팅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막 글 쓰고 이런 거보다 그냥 그 여론을 파악하는 용도로 보기만 하는 거, 눈팅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 가운데 흰색 셔츠 입으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본부에 있는 김동욱 청년보좌역이라고 합니다. 저도 곽승용 보좌역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선 간담회 이렇게 속히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짧게 핵심만, 어떻게 하면 왜 선거를 이겨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청년 김동욱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이번 선거를 이겨야 하는가? 정체된 이미지를 가진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가 차원에서도 세대를 포용하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후보님의 지지율은 떨어지는가? 후보님께서 돌이켜보시면 큰 지지를 받게 된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검찰총장 당시에는 체계를 따르되 소신과 자유가 있는 능동적인 이미지셨습니다. 지금은 후보님의 이미지가 꼰대이자 수동적인 후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쇄신을 하겠다는 야당 후보의 후보다움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후보님뿐만 아니라 후보님 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변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의 핵심이 솔직함도 있겠지만 신속함입니다. 그 신속함에 따라서 모든 분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둘째,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이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이 청년 행사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진행하게 그 진행 권한을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이 아닌 어른들이 청년 타이틀로 행사를 기획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화와 쇄신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후보님뿐만 아니라 후보님 이미지를 저해하는 고정된 생각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변할 생각이 없는데 어찌 청년들 보고 변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후보님, 겨울에 시들어가는 나무가지를 잘라야만 봄에 새롭게 자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앞에 박민영 청년보좌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정책본부 청년보좌역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대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님이 어떤 모습을 사랑하셨는지를 상기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님께 감동을 느꼈던 순간이요. 조국 사태 당시에 3권을 틀어진 거대 여당을 상대로 혈혈단신 맞서던 그 전사 같은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 3권을 틀어진 여당에 의한 사실상의 이 독재를 벗어나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 지금 우리 사회를 틀어지고 있는 이 민주화 세대의 어떤 구태한 잔재들을 쓸어 담고 세대 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의 역할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님을 추대하신 이유는 애초에 국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그 역할을 기대해서 후보님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을 잘했습니까? 후보 당시 정시와 수시도 구분 못하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시대가 부르는 시대의 의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의무는 소통하는 대통령이었고 적폐청산을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님께서 가지신 의무라고 하면은 이 민주화 세대의 잔재, 사실상 이익단체로 변질되어 버린 각종 귀족 노조와 사상 개조 교육을 일삼고 있는 전교조, 그리고 각종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들, 이렇게 뭔가 국정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586 세대 조국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에 의한 이 기득권을 철폐하고 새로운 세대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가 후보님을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국정을 대통령이 모두 다 잘해야 한다는 감각으로부터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후보님 그대로의 그 경외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카리스마 있었던 검찰총장 시절에 저는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네. 지금 그 모습들이 많이 퇴색되는 것이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님께 실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민주당에게 버림받은 2030 세대 남성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은 하나의 사상일 뿐입니다. 페미니스트가 여성인 것도 아니고요. 페미니즘 정책이 곧 여성 정책인 것도 아닙니다. 2030 여성들 중에 절반 이상은 페미니즘을 싫어하고요. 남성들은 90% 이상이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이대남들이 극단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잘 뜯어보면 뭐가 극단화되어 있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이를테면 병역의 의무를 평등하게 하고 병역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달라. 이게 극단적입니까? 아니면 공정과 공정한 기회 그리고 과정의 평등을 무시하고 공산주의식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할당제를 폐지하자는 게 극단적입니까? 아니면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말아달라는 게 극단적입니까? 전혀 극단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특별하게 해달라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배신했고 오직 여성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 N번방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나로 실효성과 부작용을 모두 무시하고 졸속 입법들을 자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실망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마음을 두었던 것인데 저희가 민주당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답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민주당의 선거 캠프에서 페미니즘 관련된 메시지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표가 안 되니까 더 이상 페미니즘을 하지 않겠다라는 야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왜 그런 실수를 답습하며 휘말려야 하는 것입니까? 2030 세대 남성들요. 제가 경선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홍준표 후보님의 군소 지지율 4%였던 지지율을 50%까지 끌어올린 전 주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선거 정조직 형태로 움직였고요. 후보님의 지금 비호감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그들이고 그 이미지를 뒤집어서 온라인상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그들입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에 찾아온 젊은 피 2030 세대를 끌어안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저 네 번째는 비공개 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빨간 넥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염정호 청년보좌역입니다. 오늘 굉장히 딱딱한 자리인 것 같은데 우선 후보님께 요즘 밤에 잠 잘 주무시는지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신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이 메시지를 작성하는데 국민의힘 일정들이 워낙 많은 것들이 지금 하루에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어서 후보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후보님께서 승리하시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잘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보좌역으로 활동해 오면서 후보님을 뵀을 때 진정으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무조건 정권 교체해서 국가를 덜 망치는 대통령을 뽑겠다고 바뀐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오롯이 잘 담아내지 못한 이유입니다. 어제 오전 후보께서 쇄신안을 발표한 지 몇 시간 후에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 청년 간담회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보 불참으로 인한 욕설 해프닝을 차치하고더라도 선대위 국민소통본부장으로 활동해온 박성중 의원께서 하루 3번씩 인터넷에 접속해 당에 유리한 기사를 클릭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책임지는 본부장께서 이런 생각으로 임하셨다는데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제의 사태가 기존 선대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고 싶으십니까? 청년 세대를 떠나서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나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건전하지 못한 불협화음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당을 떠나서 정치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원팀을 이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안아서 대승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고초려가 필요하다면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힘이 된다면 언제든지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신의를 얻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에서 탈모약 건강보험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편다면 중증 질환 중 건강보험 대상에서 빠진 게 없는지 후보님께서 철저히 검토하셔서 정책으로 맞불을 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이준석 당대표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이준석 당대표님의 취임사 중 한 문구입니다. 저도 사실 이 말을 듣고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공존을 그려간다던 당대표님의 모습은 너무나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대표님께서도 원팀의 정신으로 남은 선거 기간을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쇄신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부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선을 62일 앞둔 오늘 후보님과의 쇄신의 시간을 계기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야당의 모습, 국민의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실수는 필패라고 생각하고 국면 전환을 통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옆에 이준원 보좌관님 부탁드립니다. 예, 홍보 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역할하고 있는 이진원 보좌역이라고 합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저는 후보님께 좀 용기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과거에 우리 당에 전신이 되는 민자당을 입당하실 때 구국의 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가는 길과는 좀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었길래 좀 합쳐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후보님께서도 지금 우리 당에 입당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하기로 하신 이상은
우리 당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당을 어떻게 여당으로 만들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지만 뭐 건국이 됐던 산업화가 됐던 민주화가 됐던 어느 현장에서도 곳곳에 우리의 피땀 어린 노력과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이다. 민주정당 3기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도 민주화에 큰 족적을 남긴 당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말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로 기회의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기회의 사다리, 제도적 공정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가 다 융합할 수 있도록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님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언스토퍼블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 기차가 폭주기관차입니다. 폭주기관차가 달리고 있는데 이 열차를 세우기 위해서 경륜 있는 기관사하고 패기가 넘치는 젊은 차장이 함께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열차를 세우지 않으면 내 가족이 다치고 내 가족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열차를 세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폭주기관차 같은 상황입니다. 이 폭주기관차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께서는 지금 경륜이 있으신 분들과 패기가 넘치는 젊은 친구들이 저희 같은 젊은 친구들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좀 기억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추도록 하지 못하면 훗날 우리가 미래에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다 같이 좀 힘을 합쳐주시고 후보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은 분명히 가치 있는 당입니다. 그 가치 있는 당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좀 내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후엔 비공개 회의에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능본부에 있는 고요한 청년 보좌역입니다. 저는 먼저 후보님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님께서 회초리를 기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지지율 반등 유인이 없을 듯하다. 왜 지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허수아비를 세워 어떻게든 자기들 밥그릇 채우고 넓히는 데만 신경 쓴 게 아닌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대선 승리보다는 자신들 공천권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보수는 죽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 기성정치를 깨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줄 줄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과거로 퇴행한 것 같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지금은 정권 교체의 맛만 보여주면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다시 국민과 국가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제대로 된 전투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전쟁에서 지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심각성을 갖고 앞으로는 이기는 싸움만 해야 하고 싸우면 이겨야 할 것입니다. 싸울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후보님께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후보님? 후보님께서 권력에 충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력과 사람에 충성하는 주변인을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안주하지 말고 권력에 맞서서 새로운 나라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조언은 구하되 누군가 짜주는 대로가 아니라 후보님이 직접 부딪혀서 승리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해법을 갖고 왔고 나머지는 비공개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이제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사실은 다르다고 하고 변명도 하고 우리는 괜찮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을 국민들은 그걸 토대로 판단합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하루라도 빨리 갈등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협력하고 합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은 바뀌었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윤석열 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솔직히 국민들은 여전히 후보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후보님이 어떤 분이시고 후보님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끌어갈 모습을 지금 당장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캠프 인사들이 짜주는 대로 스케줄을 갖지 마시고 어서 빨리 후보 윤석열 다음을 보여줄 수 있는 스케줄로 바꾸십시오. 캠프 인사들 눈에 보기에 좋은 스케줄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후보 윤석열이 생각하고 보기에 좋은 스케줄로 채워가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맞은편에 문정현 부장님부터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비공개 때는 후보님 없이 저희 보좌관들, 실무자들끼리 더 치열한 토론을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후보님께 갖춤없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3대 기구에서 짜주는 스케줄대로 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스케줄을 만들어 나가라. 그걸 국민의 기대야.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총괄 특보단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 벤처캐피탈 보좌관 문종형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보좌관님들께서 뭐 정치권의 이슈나 또 선거 전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민간에 있는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벤처캐피탈 이 투자 업계에서도 이 2030이라는 워딩이 화두입니다. 그 이유는 후보님 여러 번 강조하신 뭐 블록체인이나 AI 업계에서 이제 워낙 기술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옛날과는 다르게 2030 대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석박 동아리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가총액을 워낙 벤처 캐피탈 생태계가 넓어지다 보니까 기술력의 가능성만 조금만 보여주면 누구나 앞다퉈서 50억, 100억, 200억 이렇게 큰 단위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스타트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유망한 스타트업 2030 대표들을 잘 소통해서 조금 선점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슈들이 화두인데요. 투자 업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돈을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2030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하물며 저희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야 하는 정당인데 오히려 그 혁신의 강도에서는 저희 민간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2030 세대의 니즈를 파악하는 벤처 캐피탈보다도 우리 국민의힘이 매일 혁신 말로는 외치지만 정말로 2030 세대들이 이 유권자로서 갈망하는 이 니즈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이 60일 남았다 보니까 뭐 각 당에서 앞다투어서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틀 전에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뭐 심는다 이재명 이런 워딩을 앞세워서 사실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저는 이 와중에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분야는 이 가상화폐 코인 분야입니다. 물론 이미 후보님께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한 것도 언급하신 것도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 다만 너무 거시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이 와중에 어떤 특정 분야에 포커스를 딱 하셔서 윤 후보님 하면은 이 정책이 떠오른다. 이런 시그니처 정책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코인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미 하루 거래액이 코스피를 앞질렀습니다. 많을 때는 27조, 8조, 최소 20조가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 금액이라면 사이즈로 치면 이미 온전히 제도권에 들어온 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지금 과세 정책뿐만 아니라 이 코인 안에서도 뭐 디파이 코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자 지급률이 큰 코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세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목 놓아서 기다리고 있는 이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소위 개미 투자자라고 하시는 이런 2030 세대들이 많고요. 또 2030 세대들은 워낙 자산 증식, 재테크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발언을 해주시면은 저는 어떤 네거티브나 마타도어를 이기는 강력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인이라는 이슈를 건드리면 뭐 사행성을 조장한다 또는 뭐 그런 투기 심리를 조장한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저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언급만 해주시면 어떤 화제성이나 참신성 면에서 그 단점을 훨씬 뛰어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이고요. 앞으로 우리 청년 보좌역들이 좀 따로 올리는 이런 민생 보고서랑 이런 것들도 꼭 후보님께서 직접 봐주시면은 분명히 의사결정하시고 앞으로 캠페인 하시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규입니다. 오늘 다른 분들께서 후보님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많은데요.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절대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이나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를 보고 매우 많은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윤석열 가치는 자신을 임명한 권력자를 상대로도 굽히지 않았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윤석열 가치를 가지고 제가 한번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권교체의 미랄이 됐다, 용감한 수사가 정권교체의 미랄이 됐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걸 토대로 내로남불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조국 수사 속에서 우리가 치렀던 선거는 대패였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를 욕하기에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을 강조하기에는 그런 부도덕한 후보보다 우리 세대에서 더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후보님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페미니즘 이야기는 저기 아까 말씀하셨던 박민영 보좌역님과 같은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당내 갈등,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곽승용 보좌역과 같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2030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직접 반영되는 것을 원합니다. 2030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주변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당시 수사를 공정한 잣대라고 평가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했다면 오늘의 이런 정권교체 여론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후보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철을 따르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엄격해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게, 사실 2030이 후보님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후보님의 당선이 정권교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의 당선이 곧 정권교체라는 것을 반드시 2030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말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오늘 시위 현장 보셨습니까?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 소름 돋았습니다. 저기서 시위하시던 분들이 국회를 치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마주했던 선거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저는 사실 또 소름이 돋습니다. 이재명이 합니다는 그 대한민국이 우리 2030의 미래를 찢어놓을까 너무 겁이 납니다. 제 그런 차원에서 즉석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가서 저분들 설득해 주십시오. 후보님께서 저분들이 이준석 대표 탄핵을 외치면서 저렇게 비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가신다면 아마 후보님께서 이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께서 나가서 저분들 설득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사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고, 사실 말씀드리면서도 손이 좀 떨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용기를 갖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대통령을 상대로도 기죽지 않고 올바른 소신을 갖고 수사를 했던 검사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됐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하면은 2시간, 3시간 걸리고 하겠지만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도 중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쪽에 점프해 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특보단에 속해 있는 청년 보좌역 김진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시민으로서이고 두 번째는 청년 보좌역으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민으로서 제가 윤석열 후보님의 영상을 봤을 때 이런 정책을 얘기하는 자리라든지 사실 저는 이게 왜 조절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준비가 되었나. 사실 대리자인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을 보고 실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리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 그런 행사의 개수가 많다면 지금 하는 거의 절반 예로 줄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시간이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윤석열 후보님이시니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청년 보좌역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2030년 청년 세대들 중에 정말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여기 앉아있는 청년 보좌역뿐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오피니언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꼭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할당제를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능력을 보고 이 친구는 정말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청년들을 기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쪽 후보님 옆에 계신 청년 보좌관님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년 회의 때 발언을 했던 한우성 보좌역이라고 하는데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상황이 또 된 것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제 분야에 대해서만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년 그 회의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저는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있는 20대 CEO고요. 아까 경제 분야 다른 보좌관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그 주요 핵심에 있는 그 현업에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결국 저희가 정권 교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이제 정권 교체 열망들이 많이 피어나는 건데 그러면은 후보님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를 잘 살려야 되는 거고 경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물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냥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은 다 가져다가 그냥 말씀하셨고 근데 그거에 대한 일관성도 제가 봤을 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 미래를 바라보고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건데 중구난방식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사태를 다시 경제적으로 맞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년 그 회의 때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거 한 개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프로필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저 이제 창업한 지 2년 됐지만 연매출 120억 하고 있습니다. 한 개도 도움 받은 거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게. 그러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뭔가 정말로 후보님이 그 경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맞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십니다. 물론 모든 분야를 다 아실 수는 없겠고 그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경제 문제만큼은 저희가 가장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거를 후보님 옆에서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배우셔도 좋고 그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셔도 좋고 좀 그런 후보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를 조금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심지어 2030은 그런 이제 그 후보님의 경제 정책을 보고 실망을 느끼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분들도 많고 기존에 40대, 50대, 60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다 들어봐도
이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원래 게 싫어서 뭔가 대응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지지를 했는데 더 안 좋고, 심지어 젊은 세대는 이럴 바에는 허경영 후보를 뽑고 1억을 받는 게 낫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쪽에 계신 보좌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보좌역 맡고 있는 26살 하경석이라고 합니다. 앞서서는 직접 투자 업계에 계신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주식과 코인을 하고 있는 평범한 20대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 30대 중에 주식과 코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렇게 주식과 코인에 목매고 있을까요? 단순히 투기를 위해서, 돈을 조금 벌어서 맛있는 걸 사 먹기 위해서, 그러한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주식과 코인을 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식과 코인에 목매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주식과 코인을 해도 돈을 잃고만 있는데 저도 주식과 코인 하고 싶지 않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주식과 코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주식과 코인을 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집 살 수 있는 나라, 애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과 코인을 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불법적인 일로 피해를 입지 않게끔 주식과 코인 분야에 있어서 정책을 조금 더 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있었던 청년 간담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본부 사이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 행사를 청년들이 기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보좌역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청년 보좌역들이 단순히 기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드신 앞쪽에 계신 분 먼저 하고 그 뒤에 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직총괄본부에 속해 있었던 청년보좌역 남동현이라고 합니다. 다른 보좌역분들은 다 이제 발언하실 거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저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없어가지고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이나 그런 어떤 대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조직 안에서 제가 지금 느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조직총괄본부 안에 있는 청년보좌역들은 정보가 너무 없었습니다. 너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간담회를 한다는 사실도 3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후보님께서 청년보좌역을 선임을 하셨을 때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는 정보가 없는데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선임이 되고 3주가 지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포기했으면 저는 오늘 3시간 전에 오늘 간담회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이런 자리가 있고 다른 분들도 다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도 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후보님께서 청년 보좌역을 통해 2030 세대의 어떤 생각을 듣고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정보부터 모두가 똑같은 정보를 알아야 의사결정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있었던 일 역시도 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통일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정보와 선대위 지도부가 아는 정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선대위 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 딱 하나는, 그 목표 딱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선을 위해서는 그 당선에 필요한 어느 여러 가지 행사 일정이나 아니면은 후보님의 생각 또 여러 가지 이거를 이루어내기 위한 모든 그런 어떤 근거와 판단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조금 저는 근 3주 동안 굉장히 답답함을 제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계기로,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조금 이런 정보에 조금 우리 조직 안에서의 불평등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총괄특보단 청년보좌역의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오늘의 사태들 그리고 어제의 사태들을 보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는 직원을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어날까요? 이번 선거 국민의힘에서 나무 토막을 내보내도 이긴다고 말하던 선거입니다.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이 죄송합니다. 과반에 가깝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보좌역 한상현입니다. 총괄특보단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은 절반에 가깝고 당의 지지율은 여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패배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어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료 청년보좌역이 절망감에 대선 승리를 위한 마지막 제언으로 후보 교체를 외치며 사퇴했었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상황에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스스로 사무총장이라고 소개하시던 권성동 의원은 정말 물러난 것이 맞습니까? 당대표를 타핵하느니 무력화하느니 짓거리는 소위 윤핵관들, 후보께서는 말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후보의 복심입니까? 아직도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유승민 의원을 지지했던 2030 세대는 위장당원의 역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석기를 석방하자던 신재의 부위원장을 품으시면서 이준석 당대표는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청년들은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심정으로 후보께 직언합니다. 지금 후보의 곁에는 간신들, 아첨꾼들, 정치 기생충 같은 십상시들만 가득합니다. 그들을 버리시고 민심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십시오. 그럴 각오조차 없다면 대선은 치러보나 마나입니다. 국민들은 그저 정권 교체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서울시장 유세차에 오른 이후로 보수의 개혁을 바라왔습니다. 그 끝에 과분한 기회를 얻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길 대로 간다면 반드시 실패할 후보를 보좌해 역사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중앙선대위 청년보좌역의 직을 내려놓으며 국민 앞에 후보께서 당당히 나아가 개신임을 묻고 완벽한 개혁의 길로 가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이것이 당에 울리는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저희 청년 보좌역들 말씀 듣고 다음은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아주 뼈 아프게 와닿고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충분히 제가 받들어서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거 우리 저 오른소리니 다 이거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선대기구하고 지방의 그 조직본부 관계자들 전부 이 지금 1시간 동안 우리 청년 보좌역들이 했던 발언들을 다 전부 경청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중앙선대 기구의 청년 관련 행사는
우리 여기 간부들이 주도하지 말고 청년에게 다 맡기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청년 본부 있고 청년 보좌역 있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하든 청년 아닌 사람이 이 행사 기획에 끼어들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신 말씀 중에 보면은 서로 좀 다른 말씀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또 다시 좀 더 들어가지고 그거는 방향을 좀 잡도록 하고 여러분의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이 2030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 국민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 것이 2030의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왜 승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나라를 제대로 만들려고 승리하려고 하는 거지 승리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걸 내던지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또 남의 사정을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만 해도 그렇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20대 때 많이 고민하고 남의 삶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정치 문제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검사라는 직업 뭐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딱 들어가서 이제 과장되고 부장되고 하니까 집을 어떻게 좀 더 나은 집으로 가느냐,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학교를 보내느냐, 이런 물론 그걸 위해서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서도 20대, 30대와 같은 그런 고민은 이제 확 줄어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을 지금 의사결정 이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는 이슈를 고르고 아젠다를 선택하고 또 그걸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 대안을 만들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직접 만들어서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걸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모신 겁니다. 건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좀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제가 특히 정책본부에다가는 아주 신신당부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정책본부에 배속되지 않은 우리 보좌역께서도 정책본부에 있는 다른 보좌역들에게 얘기도 하고 필요하면 회의에 같이 의견이 있는 분은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누군가가 그 무슨 발모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뭐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니 없니 하는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증 이를테면 당뇨 이런 것도 치료제가 고가이면서 그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까 아이디어를 내셨으니까 전문가들 정책본부에 많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서 의견 내세요. 거기서 안 받아주면 후보방으로 직접 오십시오. 다만 너무 두껍게는 쏘지 마시고 제가 읽어야 될 자료가 하루에도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밤늦게까지 여러 군데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제가 자는데요. 하여튼 이런 걸 좀 받아달라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관철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선대기구 이 안에서도 그 나이가 더 많고 병문이 더 있다고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우리 비서실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딱 잡아갖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여기 보좌역들은 직접 면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비공개로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이거를 또 여러분들 그 의견들을 제가 또 다 충분히 경청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모든 거는 누가 뭐 무슨 과오를 저질렀든 뭐 소통이 안 됐든 조직본부가 제가 그럴 거로 좀 예상을 했어요. 조직본부는 당 조직을 운영하는 거에 관한 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의견보다도 일단 들어가면은 좀 그 시스템을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 중앙선대 그 조직본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방의 조직들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그런 데인데 청년들이 보는 그런 관점,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라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청년들이 많이 좀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같이 공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정치 지향성이 어느 쪽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 지향성은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 녹여서 우리 당이 변화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선대 기구에 이렇게 와 계시지만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선거가 끝나도 여러분들이 이 당에서 또 나중에는 정부 기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인터뷰하는 날 제가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발표했습니다. 세부 공약은 그 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미래 정부는 이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이제 정부가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다른 세대보다 훨씬 디지털에 적응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이 비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설계입니다. 설계. 그죠? 이 당과 저를 그냥 비판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꾸려가기 위한 미래, 여러분들이 그리는 미래를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점을 충분히 제가 왜 정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또 결혼해서 낳을 자식들이 제대로 된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정치에 뛰어들었고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검찰이라는 데에서 이 법을 어기고 반칙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하는 사람들을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는 것만 저는 해온 사람이에요. 저는 피해자, 법을 어긴 사람, 반칙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를 제 필생의 어떤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정치를 왜 하게 됐느냐? 많은 국민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과 이런 범죄적 내로남불에 의해서 또 이권 카르텔의 이 약탈 행위에 의해서 국민 전체가 이제 피해자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도 부족하고 뭐 이 여의도 정치라는 것도 모르지만 국민 전체가 이제는 피해자가 됐구나 해서 제가 나온 것이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해주시는 말씀은 하여튼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고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아주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배속돼 있는 조직 안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 제가 많이 뽑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한 30 몇 분 남짓 이렇게 뽑았더라고. 내가 그때 쭉 보니까 다들 스펙이나 정말 훌륭해서 제가 그날 떨어뜨리지 말고 다 뽑아라 그랬더니 그 일부는 이렇게 하고 한 30분 조금 넘게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여러분들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저하고 직접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여기 비서실장 오셨나요? 그러면 이따가 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이 저 청년 보좌역 명단을 저 비서실에 딱 비치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저걸 문을 두들기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뭐 당장은 아니어도 그 뭐 내일 하자든가 또는 뭐 언제 지방 일정 마치고 올라와서 보자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정치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그리는 미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를 믿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실신 청년보좌역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로 끝까지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